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조선주, 조선, 내가 조선의 국모다. 요즘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자금 운용을 많이 하시는 운용력들이 조선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시점이 저점이어서 이제 터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이끌고 있죠. 카타르 관련 수주도 나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도 되겠습니까? 맞수 한판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조선주의 탑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으시죠? 제가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팀장님. 오늘도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두 분의 탑픽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자,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현대중공업, 김진만 팀장께서는 현대미포조선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어떤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주목을 하십니까? 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사실 조선주의 흐름이 워낙에 좋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신규 상장을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이 좀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존의 이제 수주 물량도 있지만 앞으로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지금 일단은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안정적으로 주가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오늘 5% 오른 11만 4,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뭐 그렇게 아주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나쁘지 않죠. 자,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터닝을 하는 것인지 조금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현대미포조선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같은 라인이죠. 네, 맞아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라인인데. 그룹에서 나오셨습니까? 그건 네,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근데 사실 현대 쪽이 가지고 있는 밸류가 이제 계열사 분리를 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가장 먼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라인이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 라인이 가장 빠르게 이제 조선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찍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도가 오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좀 저가 수주를 받은 것보다 최근에 이제 고가 수주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됨으로써 이제 주가 탄력성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을 꼽아주셨는데 네. 조선주가 이제 수주가 넘쳐나고 호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수주에 대한 이슈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시점에 반영을 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뭐 사실 오늘 외에도 사실 기존에도 계속 이제 중공업 쪽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워낙에 투심 자체가 좀 이제 조선주 쪽으로 좀 약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저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섹터 자체를 찾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가장 좀 많이 빠진 섹터 쪽에서 좀 투심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전반적으로 조선업체 전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석유화학 운반선에 대한 뭐 4척을 수주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 운반선에 4척을 수주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근데 이 수주가 나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상승세가 좀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조선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수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선업종 주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선주는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바로 반영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짝하고 또다시 좀 쉬어가고 이런 구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주가 피크아웃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주가 더 늘어날 일만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 사실 뭐 그 부분에서 제가 뭐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잘 모르지만 사실 지금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 쪽에서 이제 신규 선박에 대한 부분 아니면 노후 선박에 대한 어떤 보수 이런 부분이 두 개 나뉘는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업종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선, 그러니까 배에 대한 어떤 그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가 어느 정도 한 텀이 돌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좀 폭발적인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LNG선 아니면은 뭐 액화수 운반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좀 새로운 좀 수주 쪽으로 좀 모멘텀이 맞춰지지 않는 이상은 조선 업종 자체가 그렇게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좀 연속성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염정 팀장님의 늘 신중한 투자 의견에 아니요, 정말요.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팬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김진만 팀장님, 조선주는 사실 수주 호조라는 얘기를 3분기 내내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계세요? 비슷한 생각이고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종목이 섹터라고 좀 보면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많다는 건데 조선주가 불확실성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찬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철강값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값 되게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HMM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전에 이제 회사채 발행한 것이 이제 일반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무너진 섹터가 다시 올라오게 됐을 경우 그 옛날에 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사실 이 조선주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조선주 투자를 권하지는 않지만 조선주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현대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삼성중공업과는 반대로 그래서 최근에 2000년도 중반부터 좀 체질 개선을 많이 해서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기타 좀 부담이 되는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을 좀 가져왔던 이유도 재무 건정성이 그래도 괜찮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적고 가장 빠르게 턴 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쪽 중공업은 그래도 이제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매출도 이제 수주에 비해서 이전에 있었던 좀 이제 적자 부분이 많이 메꿔지는 부분, 그 부분이 좀 투자 리스크에 좀 적다. 거기에다 투자적으로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량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번 정도 탄력성이 붙을 경우에 고가의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침 삼성중공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번 이렇게 탄력을 받을 때 더 좋은 것 같은데 조선주를 이끌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왜 탑픽에서 빠졌을까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염정 팀장님께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은 너무 좀 개별적인 이슈이다. 이슈로 너무 좀 변동폭이 좀 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종에 대한 만약에 투자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계열의 이제 종목들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개별 기업 이슈를 보신다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지러운데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뭐랄까요? 고른 차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제 흐름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차트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별주의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 지금 수주가 또 친환경 네. 선박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대 흐름에 딱 부합하잖아요. 염정 팀장님이라면 삼성중공업에 개별주로 보시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전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팀장님은요? 저 다른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지금 저희가 조선주가 오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다 없다라고 여쭤본다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없다고 하십니다. 자, 조선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고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으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정팀장이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현대중공업 사실은 이제 한 10만 원대 선에서 사실 좀 매수를 좀 잡으셨으면 더 좋았고요. 이제 상장 이후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장 이후 기관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잘 버텨왔고요. 여기에 오늘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이제 달라붙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한 13만 원 선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이제 13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근에서 매도 처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워낙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적정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짧게 좀 끊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만 발전호 손절가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이제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은 가격 전략 어떠세요? 네,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 6만 원대나 7만 원 초반대 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게 7만 원 후반대에서 8만 원 초반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한 8만 3천 원 정도 라인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6만 3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6만 3천이면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조선업의 훈풍보다는 다시 이제 냉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지금 현재 보유자분들만 8만 3천 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6만 3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관 투자자들께 좀 여쭤보고 제 어떤 딴에서 그 취재를 해봤더니 저희 그 현대차와 기아를 작년이 아니죠. 올해 상반기에 가장 어두울 때도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으면서 삼성전자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를 자동차주들이 메웠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들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그럴 때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모아가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수급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저희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목표가가 120만 원까지 제시가 된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사별 목표가가 케이프투자증권에서 120만 원이 나왔고 교보증권에서 105만 원,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97만 원, 신한금융투자에서 120만 원, 삼성증권에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실적보다는 투자십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김진만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 100만 원에 대한 주가가 충분히 합리적이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기본의 투자의 기본은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지금도 좋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공장이 계속 완공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밸류 평가를 더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100만 원은 이전에 한 8월 18일 날에서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는 사실 그때 이제 모더나 관련된 강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왔다가 조금 수그라들으면서 다시 이제 한 70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다시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당연히 실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는 좀 이제 모멘텀이 뭐 자회사인 바이오SP가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거의 신약 쪽으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로 반영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사공장 혹은 이제 사공장도 이제 내년 정도 말에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은 조금 더 실적도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공장, 6공장도 지금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워낙 한 주당 주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거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 종목 중 하나죠. 그래서 두 분의 의견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실적보다는 투자십니다.
라는 말이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바이오 쪽이나 제약 섹터 쪽에 대한 투심이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맞아요. 있겠고요. 예. 오늘 뭐 실적 면에서 이제 워낙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 사실 투심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상승폭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투심이 앞으로의 투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거래량인 거잖아요. 투심이라는 거 거래량인데 오늘 사실 최근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증권사비를 쭉 나왔었는데 사실은 조금은 좀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저도 이제 목표가는 일단 100만 원 선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몇 개월 전에 우리 이제 모더나 생산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100만 원 선 돌파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네, 그때 고점이었고 다시 좀 이제 힘이 빠졌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백신에 대한 뭐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쪽으로 조금 지금 방향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투심 쪽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뭐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앞에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공장 가동률도 지금 뭐 80% 이상 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 했을 때 뭐 매출액이라든지 실적 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정고점을 뛰어넘을 만큼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아무리 호재가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의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 소외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일단은 주류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 더 적극적으로 상승 드라이브 걸기에는 시장의 분위기, 투자 심리가 받쳐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깔끔한 정리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만 팀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렇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걸 여쭤볼게요. 신약이 없다라는 거, 늘 그게 좀 그런 한계를 언급을 하시잖아요, 약점으로. 여기에 대한 해석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따로 별도로 분리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신약보다는 이제 CMO라는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임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기면역 치료제도 지금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희귀혈액 질환용 바이오시밀러도 삼상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신약보다는 이제 CMO라는 본질에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신약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공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제 전 세계 이제 최대의 공장을 찾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신약에 대한 걱정보다는 추가적으로 시장에 많이 나올 신약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모더나도 생산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스터샷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모멘텀 또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약 부재가 약점이 안 된다. CMO 어떤 관련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이 세상의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 수천 개의 종목들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염정 팀장님의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종목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색이 좀 바뀐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종목에 당연히 이제 바구니를 좀 나눠서 잡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일부 포트폴리오는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단기 유동성에 하는 종목도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게 좋은 게 당연히 이제 바구니가 한쪽에 다 몰려 있을 경우에 충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쭉 우상향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실 게
하실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바구니에는 충분히 담아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90만 원 이하에서 88만 원 정도 라인대가 조금 매력적인 매수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슬슬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으나 즉 힘이 응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대에서 이제 좀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90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뭐 일부 비중이요 투자하기로 좀 마음먹은 비중을 조금씩 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좀 110만 원을 좀 제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로 일단 목표를 잡고 있는데 보통 선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주가는 보통 한 12개월 정도 선행 지표인데 내년에 이제 4분기 정도 매출이 나올 구간에서 한번 그때 정도에 한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정 팀장님, 네.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그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력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경계해라,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라라고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뭐 대형 주건, 소형 주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힘든 시기실 것 같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뭐 계열사 모두 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들어 10월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또 수급입니다. 수급변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외국인가 기관이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79만 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제 90만 원 이제 목전에 다 왔는데요.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0만 원 선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는 가지고 있으나 이제 가장 최고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더 가는 거고 그에 근접하고 다시 한번 또 좀 추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한동안은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이런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주,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세우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팀장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증권가의 호평처럼 조금 더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